저희가 거의 한 8, 90%의 곡을 에스브레스 형이랑 작업해 왔거든요. 또 이번에도 전곡 다 에스브레스 형 비트고, 이 앨범을 정의할 수 있는 타이틀이 에스브레스여도 무방하고, 오히려 무방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듬파워입니다. 에스브레스 앨범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EP 에스브레스는 어떤 앨범인지 일단 팀플레이 뮤직을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앨범 단위로 나온 거고요. 에스브레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리듬파워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프로듀서 형 이름이에요. 경쾌한 비트 위에 신명나는 랩을 얹은 6곡이 수록돼 있고요. 다른 앨범이나 이런 거와의 차이점이라면 저희 기준에서 형식에 덜 얽매인? 또 특이할 점이 있다면 솔로곡 2곡을 모아서 6개를 만들어던 팀 앨범이지만 기존에도 팀플레이 뮤직 하고 나서도 모든 곡을 에스브레스님이랑 같이 하셨고 협업이 잦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목부터 에스브레스를 넣게 됐는지. 저희가 말씀해 주셨듯이 팀플레이 뮤직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그 이후 더 많은 빈도로 거의 한 8, 90%의 곡을 에스브레스 형이랑 작업해 왔거든요. 그리고 형이 단순히 비트를 주는 입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녹음, 믹스, 마스터, 아이디어 회의, 심지어 뭐 영상이나 이런 외부적인 컨텐츠까지도 해왔어요. 반년 넘게. 또 이번에도 전곡 다 에스브레스 형 비트고, 이 앨범을 정의할 수 있는 타이틀이 에스브레스여도 무방하고, 오히려 무방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브레스님 반응은 어땠는지. 수줍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스펙이잖아요. 되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브레스 형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는 음악밖에 몰라요. 그 음악을 저희한테는 진짜 아낌없이 퍼주거든요. 저희한테만큼은. 팀이라고 해도 리듬파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 리스펙을 가득 담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부담을 느꼈지만 하고 나서는 되게 수줍은 듯한 글을 자기 SNS에 남겼을 때 아, 이걸 밀어붙이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브레스님과 이제 어떻게 처음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협업하는 관계가 됐는지. 제가 대학교 힙합 동아리 출신인데요. 그 동아리의 약간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인 프로듀서가 에스브레스 형이었어요. 그 형은 그때도 미친 비트메이커였거든요. 처음에 저는 스카스토치 비트인 줄 알았어요. 동아리 형이라 그래서 이 형 비트에 한번 랩해보고 싶다 이런 게 늘 그거였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팀을 하고 공연도 하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부탁을 한번 드렸었죠. 그게 방사능의 리듬 파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형이 이제 찍은 비트들을 이제 보이비가 몰래 가져오면 그 형한테 들려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랩을 하리라 하면서 막 거기다 랩 쓰고 연습하고 막 이러던 기간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형이 만나자 그래서, 그 형이 그 당시에는 옥탑에 계셨었는데 그때 거기 찾아가서 무슨 순대 같은 거를 먹었어요. 맞아.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방사능 리듬 파워 EP에 아이에라는 곡이 있는데, 그 아이에라는 곡을 바로 그 앞에서 저희 앞에서 한 스케치를 해갖고 비트를 주고 저희는 그걸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하게 됐던, 그때 그 되게 짜릿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프로듀서들이 악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랩탑만 있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시대지만, 그때는 막 프로듀서 이러면은 렉이라 그러죠. 신디사이저로 이렇게 렉화시킨 그런 것들 쭉 있고 신디사이저 막 있고, 근데 그 형이 롤랜드 팬텀 하나로 리듬 파워랑 아이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에스브레스님과 이 정도의 비율로 같이 함께 하실 생각이신가요? 형만 피곤하지 않다면 너무 좋죠. 솔로로 2곡씩 작업하셨잖아요. 각자 발매할 법도 한데 리듬 파워의 이름을 걸고 내게 됐는지. 다른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팀 단위 앨범은 당연히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나왔던 게 한 2월 3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비트 6개를 정하고 이렇게 2곡씩 하자 진행됐던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거를 만들어야지 하고 앨범 단위로 계획했다기보다는 되게 즉흥적으로 빨리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6곡이 됐고 뭐 EP 규모가 됐고. 우리끼리 재밌는 걸 쫓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에스브레스 형 작업실에서 만나서 웃고 떠들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나온 아주 작은 의견이었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라임이나 드릴 이런 장르도 많이 시도하셨잖아요. 네. 같이 꽂히신 건지. 좋아하죠. 저희 3년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에스브레스 형 영향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그 영국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고 많이 아셔서 추천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추천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감성을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실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감성이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에스브레스 형은 옛날에 게러지부터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 한 3, 4년 전에 그라임이 분류하면 스캡타랑 BBK가 메인스트림으로 딱 오던 때예요. 저희도 형은 계속 만들던 사람인데 형이 들려줬을 때 예전보다 열린 마인드로 듣고 빠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UK 뮤지션들이 그라임 비트의 랩을 하다가 아프로 비트의 노래도 하고 UK 드릴이죠. UK 드릴 장르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도 그런 변화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2017년이니까 방사능 나온 게 그때는 좀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라임을 시도한 게 있죠. 한국 뮤지션들이 하지 않았던 장르니까 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에서는 각자 개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힘을 준 곡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트랙들 만들 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각자 어떤 감정을 주로 담았는지. 화낸 트랙은 아마 제 트랙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냥 다른 비트에 썼던 랩이었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아직 완성도 안 된 랩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갖고 형한테 가져간 거죠 같이. 형이 이제 비트들을 무작위로 틀어주다가 제가 지금의 재능충 비트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비트 도입부만 듣고 들어가서 녹음을 한 게 지금 완성본이거든요. 뒤에 수정도 안 했고 의도적으로 좀 그런 말 그대로 그 분노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걸로 좀 움직인 트랙인데 제가 그런 가사를 쓴 거에 있어서는 호미들의 영향이 좀 있죠. 저는 제 그런 과거를 부끄러워했었어요. 숨기고 싶어 했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호미들 보면서 이게 시대가 변한 걸 수도 있고 흑인들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한국 힙합은 좀 그런 거를 안 드러내고 좀 멋있는 모습들을 위주로 노출을 하고 뭔가 난 돈을 벌 거고 아니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성공할 거고 성공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뤘다면 뭐 호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자극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리듬 파워 트랙이 아니라 내 트랙이니까 지구인의 트랙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써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에너지가 담겨 있지 않나. 팀플레이 뮤직을 설립하고 이제 9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어떠신지. 일단은 저는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힘든 마음을 뭐 갖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걸 저희가 그걸 알고 회사를 또 설립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그 전의 삶보다는 좋아요. 왜냐면은 새로 시도하는 거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힙합 플레이어 사무실에 온 거는 사실 저희는 10년 전부터 대표님이랑 얼굴을 뵙고 똑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고선 처음 하는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기분이 좀 남다르긴 해요. 제 태도도 좀 달라졌고요. 드라마틱하게 확 변한 건 없지만 전보다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저는. 제일 크게 느낀 장점이자 우리가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도였어요. 그러니까 전 회사 아메바컬처가 저희의 자유도를 제한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직원분들의 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마치 저희가 방사능 활동할 때처럼 생략하고 뭔가 많이 하고 싶다, 다양하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저희 커리어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과물이 좀 적다. 그런 걸 수가 있거든요. 더 치고 나가는 뭔가 그런 에너지를 내고 싶다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고 마치 계약 종료 전에.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지금 이제 얻었죠. 사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책임감, 숫자에 대한 그런 것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상쇄할 만큼 저는 자유도가 좋고요. 뭐 한 10년, 20년 저희가 원하는 그림대로 계속 음악하다가 셋이 웃고 떠들면서 즐기면서 돈도 벌면서 늙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세븐일레븐, 파리바게트, 점주로 있던 사람이 자기 동네 빵집 이런 거를 낸 거죠. 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몸집을 딱 컴팩트하게 줄인 만큼.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건 있죠.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 판을 벌리는 입장으로서 뭔가 좀 이거를 초반 러쉬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전 인류가 존버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요거 잘 넘겨보려고요. 팀플레이 뮤직으로 뻔하지 않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치면 좀 세게 말하면 약간 싸이형 같은 그런 공연 브랜드를 갖는 게 또 저희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재기발랄하고 뭔가 좀 특이한 공연 방식, 공연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해보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코로나에서 그게 딱 차단이 되니까는 좀 많이 답답한 게 있어요. 저는 라틴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 댄서블한 음악들이 헬스클럽에 가면 스피닝 아세요? 하는 분들이 BPM이 예를 들어서 120짜리 곡을 140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피닝을 하세요. 간간히 이제 태그가 돼서 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다음 스텝은 라틴으로 해서 이제 라틴 댄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걸리면 정말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또 이게 저희가 갖고 싶은 이미지는 그 어떤 시스타나 DJ 칼리드나 이런 뭐 여름만 되고 나오면 어떤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댄서블한 음악들과 청량감 있는 음악을 들고 나오는 그런 그룹이 또 되고 싶기도 한데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에 브레이브걸스가 너무 떡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징은 아니잖아. 왠지 여름에 나오실 것 같지 무조건 않아? 나오시겠지. 근데 어찌됐건 경쟁 뭐 그분들이랑 경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그런 거를 원한다. 시스타의 후예가 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 노력할 생각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이번 여름은 브레이브걸스한테 드립니다. 이 앨범을 듣는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이 앨범이야말로 뭐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안 들으셔도 되고 이 앨범 대신에 저희가 피지컬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냥 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순서대로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기분 따라 화가 날 때는 재능충, 되게 다이나믹한 운동을 할 땐 팀 스나이퍼,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는 허허. 예, 어디론가 막 계속 전진하고 싶을 땐 맞아. 6곡 다 뭔가 파이팅은 있는 것 같아요. 취향 따라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 내 말이 맞아 빠져 색깔은 이제 다들 피식대학 즐겨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패밀리죠. 요즘은 뭐 피식대학 어떤 캐릭터에 각자 빠져 계시는지. 아, 이거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사실 피식대학 친구들이랑 너무 가까워요. 피식대학 친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아는데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리죠.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어떤 캐릭터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드리기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을 한번 저희는 거쳐갔고요.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영상은 공개됐잖아. 예고편 나와서 얘기했 야인시대 외전. 네, 야인시대 외전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피식대학 사무실을 가서 직접 김갑생 할머니 김을 막 테이스팅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호창 씨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그 끝맛의 소금간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더라고요. 딱 맛봤는데. 적당하게 짭짤한 그런, 역시나 확실히 그 마지막 비대면 데이트에서 이호창 씨가 너무나 많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네, 번아웃된 모습을 봤는데 확실히 갈아 넣었다. 역시 이호창 씨의 그 사업 수완은 대단하다. 김으로 세계를 써는 거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성경김이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뭐 더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사 먹었는데 성경김 박스로 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 배송 중에 실수라서 또 이거 논란 되겠는데. 왜냐면 또 혼내키시거든 이호창 씨가. 인턴들만 죽어놨네. 임플란티드 키드님께서는 핫한 뮤지션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라방을 같이 하다가 작업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번 넘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티드 키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진짜 작업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 마자란 곡을 제가 혼자 쫙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그 라방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 캐릭터가 그려지더라고요. 임키가 딱 했을 때 이 곡이 완벽해지겠다, 재밌겠다. 근데 곡 퀄리티를 무너뜨리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피처링으로 참여했을 때 훨씬 더 멋있게 할 래퍼들은 당연히 많겠죠. 근데 솔직히 캐릭터상 다른 래퍼들이 들어와서 임키보다 뭔가 더 곡을 살려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키랑 곡 작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한 다음에 같이 곡 작업을 한 거죠. 저는 그때 행주가 피처링을 선정할 때 옆에 있었는데 너무 절묘했어요. 사실 그 저희끼리 K69이라 그러는데 6ix9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영접하셨는데 작업 같은 걸 어떻게 하셨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거의 무릎 꿇는 정도로 막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카톡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수민이가? 수민이가 진짜요 형. 그 다음에 막 그럼 너무 카메라 앞에서 영광이고, 연기네 임키. 너무 영광이고 진짜로 형 저는 진짜 무조건 콜이죠. 뭐 무조건 영광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로 써달라, 뭐 해달라, 뭐 호통 쳐달라 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쓴 것 같아요. 와갖고 진짜 마이크 찢었어요. 최근에 느끼는 건 고스트라이터가 있나? 라는 그거는 뭐-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수민이 프라이버시잖아. 그거는 한번 근데 알건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가? 저희 그냥 의혹입니다. 네. 의혹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수민이 또 이거 인스타에 올리겠네. 디스해 그럼.
과거에 뭐 유도복 입던 시절부터 네. 성공을 향한 이야기를 되게 나열을 하고 일부 래퍼들에 대한 일침도 하고 결국에 이 마자라는 트랙에서 예. 하시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큰 의미를 담는 건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진짜 되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비트를 듣자마자 들으면은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돌는 그런 구절을 떠올리게 하고 싶어서 그냥 허밍으로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맞아 이게 아니라 라조 마루 마르바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녹음을 한 다음에 그냥 마저가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로 가야겠다, 내 말이 맞아,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마저가 될 수도 있고 내 말이 맞다, 그냥 이걸로 가자. 그래서 내 말이 맞아로 그냥 계속 밀 수 있는 가사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써내려니까 술술 써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맘 편하게 쭉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쓰고 싶었던 곡, 무식하게. 그래서 무식한의 피처링 쓴 거예요. 이제 수민이가 좀 떨어지긴 해, 그지? 갑자기 거기서 되게 시적이게 표현하는 래퍼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이거는 오류나거든? 진짜 나보다 더 무식한 애가 나와야 되니까. 나는 맞은데 또 맞아라는 가사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솔직히 내가 써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네가 고스로 말했을 때 살짝 찔렸거든? 아니, 편집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수민이는 좀 자극이 필요해. 그렇지? 나는 재능처 전화제는 척 사실 질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네. 있는데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기믹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가정 환경, 가난,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믹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음을 먹고 가사를 쓰고 이러기가 어려웠고 부끄러워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기믹으로 사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바람이에요. 누군가는 걸 들으면 그 똑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공감으로 다가오려면 진심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냥 믿어요. 이건 제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를 기믹으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바람이에요. 예. 이제 곡을 1분 43초로 끊으셨잖아요. 곡을 완성해서 제가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쓰다만 가사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해서 뒤에 뒷부분까지 그냥 녹음을 한 건데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때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그냥 1분 30초로 곡을 끄는 거예요. 벌스가 뭐 충분히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 뒤에 더 써서 덧붙여서 녹음을 해서 발매를 하자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모두가 다 의견을 냈고 동의했어요. 그거 자체로 너무 완벽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는 왜 뭐 래퍼들 차 전부 다 엔카에 떴어 이런 가사 있잖아요. 네. 렌트카가 허나 하로 네.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팀플레이 뮤직을 하고 사업자 간지를 좀 내고 싶었나 봐요. 작년부터 해서 좀 진짜 막 부자인 형들 막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얘기는 성경아, 진짜 부자는 K5 허 타고 다니는 새끼들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어찌됐건 자기 사업체가 있고 사업체를 불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들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업체를 냈고 우리의 다음 차는 물론 저희는 지금 하나 허 이런 게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있지만 그런 차로 갈 것이다, 뭐 그런 거를 테마로 곡을 하나 풀고 싶었던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키워드 설정이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보이비가 말했던 그 사업자 간지를 확 뽐을 수 있는 우린 니네랑 좀 다른 레벨이야 라는 거를 되게 멋있게 말한 키워드가 아닐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제가 저번 몇 달 전에 유튜브 메인에 정상수 형님이 랩하는 영상이 떴는데 정상수 형님 채널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되게 영상도 많고 랩 컨텐츠도 엄청 많고 음질도 되게 러프하고 미친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멋을 하나도 안 쫓았어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모든 걸 다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와, 이거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랩을 하는데 옆에 가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뜨고 몰랐는데 배경은 뭐 트위치 기본 배경화면이라고, 뭐 거기에 이제 그린 인물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막 보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한테, 상수 형님한테 비주얼라이저를 부탁드리고 싶다.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인스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게 또 제 메인에 제가 구독을 해서 뜬 거예요. 라이브에 들어가서 형님 저 보이비인데 형님이 카톡 아이디
아이디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받고 연락드려서 1시간 만에 다 됐습니다 이러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대단하죠. 엄청났어요. 저 감동했어요 그날. 이것이 예술. 근데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조가 그거잖아요. 결국엔 그런 예술은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걸 다 의도적으로 비껴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상수 형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콘텐츠와 그런 유튜브 아카이브나 어떤 이런 예술적인 행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오면 한번 봐주세요. No song got me not me no 난 번투비 star 너 밀락 인형 아무래지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다 테디 관련된 아, 가사 네.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친구들은 엄청 잘 알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랩을 하는 게 멋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사람이 테디였어요. 뭐 그런 어떤 랩의 기준이나 사운드적인 면목 이런 거 다 몰랐던 때고 그냥 1차원적으로 저거 멋있다, 저 사람 멋있다 라고 생각한 게 테디 형님? 테디님이었고 그때는 사춘기 뭐 이럴 때니까 엄청 따라했죠. 그래서 초창기 제 녹음한 거는 거의 모창 수준이에요. 영향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뭐 최고의 K-pop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한테는 조금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분이에요. 교실에서 하던 얘기를 인스타에 박제 놓을 테니 잘 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 얘기였는지. 그냥 저희 팀의 멋인데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들끼리 네. 내가 뭐 그러면 랩하고 너가 비트 만들고 너가 그러면은 막 경영학 공부해서 우리가 막 존나 멋있는 걸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의 얘기. 근데 뭐 누가 게으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99.9%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이 있고 인스타에 박제해 놓는다는 건 일상 중 하나라는 얘기죠. 교실에서 하던 얘기는 그대로 진행 중이다. 가자 yeah 2021 플레이 만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이게 의도적으로 저는 이 비트를 받고 이 곡을 만들 때 그냥 원플로우를 밀고 싶었어요.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고 또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DMX 썽님이 굉장히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시조새 같은 분이시잖아요. 원유지. 예, 그냥 원플로우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미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발음이 뭐 걸어 이게 누가 뭐래도 뭐 앞 걸어 이게 이 첫 플로우가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인 맞추는 느낌으로 블레이드 러너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블레이드 러너를 진짜 제 인생 영화처럼 좋아하기도 하죠. 이 트랙에서 주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없고요. 철저히 이 플로우 디자인과 들었을 때 바운스나 그루브를 탈 수 있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충실했고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농담이나 뭐 언어적인 유의는 그냥 제가 오랫동안 랩을 하면서 쌓인 뭐 저만의 노하우일 수 있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나이퍼 팀 우위 스나이퍼 거의 10분 만에 만든 비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10분 만에 네. 만들어졌나요? 사실 정말 10분 만에 작업실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작업실에요. 그때 이제 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 두 친구가 잠깐 밥을 먹으러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와서 형이랑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형 사실 저 복싱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복싱 트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한번 지금 간 사이 한번 만들어 볼까? 느낌 좀 봐볼까?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전체적인 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만 잡아볼까 했는데 사실 곡을 다 만들어 놨어요. 밥 먹고 왔는데 비트랑 훅이 나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경이로웠어요, 진짜로. 원래 그냥 그렇게 만드는 형인 줄은 알았지만 저를 만족시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멋있는 거랑 또 그냥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거랑. 그래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스나이퍼 팀과 관련해서 리스펙을 표하잖아요. 김민웅님 네네네. 이나 팀 스나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복싱 선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제 친구고 한국 선수 최초 프리미엄 복싱 4경기 4연승 3번 KO를 시켰고요.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 지상파 쇼타임 TV에 나왔고요. 전 OPBF 동양 챔피언, 전 WBC 세계 랭킹 5위예요. 친구가 먼저 됐고요. 그 친구한테 복싱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어서 복싱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그 친구랑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 늘어있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얘네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줘야겠다.
이 친구가 그냥 아까는 뭐 친구가 그냥 됐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김민욱 친구가 미국에서 엄청 혼자서 이게 개척자거든요. 민욱 친구가 미국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완전 한국은 복싱 불모지기도 하고 혼자서 엄청 고생을 할 때였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막 울음 터지게 하고 너무나 그 자기를 만족스럽게 했던 노래가 이 친구의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친구도 굉장히 자기 진심,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 만들었던 노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심 대 진심이 만났던 사이인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때 이 정도로 뭔가에 몰입하는 건 랩 이후에 처음 봤어요. 정말 저희는 친구로서 되게 보기 좋죠. 이번에 에스브레스 앨범 작업하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한 번에 간 거. 왜냐면 저는 릴루인이 엄청난 제 인생에 큰 맞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사실 물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찾다 보니 편한 톤이, 알고 보니 비음을 쓰니까 이런 톤이 지금의 지구인 톤이 잡혔지만, 사실 그런 앵앵거리는 톤에 대한 로망도 릴루인이 엄청 크게 작용을 했고, 근데 항상 저는 릴루인 다큐 보면 가사를 손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시접 같은 약을 들고 막 한 번에 녹음해내고 막 이런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그 꿈꿔왔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래퍼는 원테이크에 끝내고 그 원테이크로 뭔가 앨범에 실는 막 이런 거를 막 한 번쯤은 꿈꿔봤는데, 그거를 이번에 해보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좋았다기보다 걱정을 좀 많이 했고. 현장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같이 있었는데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존나 좋았어요. 그 녹음하는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어느 시점에 할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 에너지가 적어도 저희 둘한테, 그리고 에스브레스 형한테 되게 좋은 자극, 재밌는 자극이었고 본인한테도 신났을 거고, 그 힘이 사실 저희를 되게 움직이는 뭔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에스브레스 발매와 인터뷰를 마치면서 소감과 느꼈던 거. 최근에 정말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따 형, 덕하이엇 형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리스펙하고, 그리고 빈말 안 하는 선배 형들인데 사실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또 제가 다음 음악을 만들 때 너무 큰 힘이 되는, 음악을 만들 때 그 형들이 우리 음악을 다 들었구나, 그리고 우리 음악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찝어줬구나, 알아줬구나, 그리고 내가 리스펙하는 형들이, 그리고 진짜들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는 계속 내 음악을 내면 되겠구나의 확신이 또 한 번 들었어요. 그 말을 안 들었어도 나는 확신을 들고 계속 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끊임없는 경쟁 속에 저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힙합 씬이라는 씬이 있으면 거기 안에 계속 상대방과 경쟁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누가 등장하건 누가 없어지건 상관없이 그 경쟁, 그 체스판의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브레스 앨범이 솔로곡들이잖아요. 이거는 이 앨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피드백들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과도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팀 작업을 그 개인 솔로 앨범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과도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 진정한 의미의 팀 앨범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앨범을 위한 단계가 되겠죠, 이 앨범이.